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 이 내란은 종식된 게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고 저는 새 정부가 출범을 해도 그 김은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알박기 네. 인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도발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음. 이런 뭐 군이라든가 뭐 경찰이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뭐 군은 뭐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다양한 도처의 인사 같은 경우에 지금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 책임적인 자리에 가장 상단에 누가 있었는가? 한덕수와 최상목이 있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이완규 임명도 누가 했습니까? 한덕수 대행이 지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란 인사의 그런 대행적인 주체는 분명히 그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총리 그러니까 국정의 2인자 자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 계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본인은 뭐 이렇게 기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가져야 될 책임감, 그러니까 파면당한 정부의 2인자로서 했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 지금 뭐 대망론 나온다는 게 참 어불성설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고비 내라는 지리산과 같다. 가도 지리산 끝이 소중해서 안 없어요. 됩니다. 지리산 너무 소중하게 소중해.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도 끝이 없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나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지리산 등반하면.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넉 달 넘어서 이제 5달 차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너무 이제 고단하게 이 상황을 이제 지켜봐야 되고 빠르게 종식이 안 되니까 이제 피곤한 거죠.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이번 주 안에 아마 헌법재판소가 그 가처분 결정을 할 그렇죠. 가능성이 네. 높아 네, 보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처럼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가 힘들게 앞으로 가고는 있다 이렇게 네. 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이번 합니다. 주에 결정을 왜냐면은 인정배 네, 이선 금요일에 나가기 금요일 날 때문에 나가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죠. 18일이네요 내일이 벌써. 가장 효력정지 가처분 네. 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 만약에 내일 네.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고 한다면은 그 이완규에 대한 인사뿐만이 아니고 네. 앞에 했던 모든 내란 인사에 대한 효력 정지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아니 예.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그러니까 이완규 정치적 인사를 의미를 통해서 뭐 붙이자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예. 앞에 있던 인사도 효력 정지를 시켜야 된다. 아. 여러 가지 알박기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누가 했습니까? 예. 동일한 주체가 한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한덕수. 예. 그러니까 진짜 적극적인 그러니까 임명권 그러니까 인사권 그리고 사면권 거부권 이런 건 굉장히 적극적인 대통령의 그렇습니다. 그 특별한 그 행사 권한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그 베이스가 되는 것은 국민이 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비판을 받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밀고 나가면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한덕수 누가 뽑았습니까? 윤석열이 뽑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적극적인 임명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다라고 네. 하는 부분도 다시금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두 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명권자의 지명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네. 보기 때문에 네. 사실 그거는 피지명권자의 자격과 상관없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니, 오늘 제가 본 기사가 맞다면 조선일보조차도 네. 그 법률적인 전망을 하면서 다수설은 네.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인사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라는 걸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도 이제 헌재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안정지향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를 흔들지 않고 여러 가지 네. 정해진 법과 원칙 하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인용 여부는 9명 재판관 중에 5명만 찬성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뭐 4명도 아니고 5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명 조건이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충족하지 않을까 싶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9명 만장일치로 만약에 인용을 한다면은 더 정치적인 효과성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근데 방금 속보 하나 떴는데 네. 경찰이 편의점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 뭐 하냐고 했는데 네. 지금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을 압수수색을 경찰이 한다 이런 어. 속보가 방금 떴네요. 야. 잘하셨습니다. 너무 늦긴 했지만 편의점 네. 대단한데요. 네. 이걸 봐줘. 진짜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경찰 뭐 하냐 나중에 했더니 뭐 수개로 입건되신 거 아니겠죠? 보니까. 뭐 그렇다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편의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긴 하겠지만 꼭 그런 네. 것은 아닐 것이다. 어쨌든 늦은 감은 있으나 근데 이제 김성훈이 빠지니까 이제 바로 결행을 하는군요. 네, 그리고 사실 경찰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본인들이 그토록 요구에 맞이했던 수사권, 완전한 수사권을 가져가는 그렇죠. 완전한 수사권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그 많은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수사로서 자기들의 성과를 보여야죠. 그리고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이 경찰에만 가지고 있는 있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검찰도 없어요. 검찰도 없고 공수처도 없고 오로지 경찰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빛나는 수사 성과를 내야 본인들이 당당하게 어깨 펴고 자 봐라 우리가 이렇게 수사하니까 네.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 비어폰 서버 그럼 오늘 나오나요? 원래 사실은 그 전에도 압수수색을 시도를 하지 않은 바는 아닌데요. 영장이 법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해야 되거든요. 집행이 안 됐죠. 예, 그때. 그러니까 집행 자체가 계속 막혀 있었던 음. 상황이어서 이제는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전에도 적법이었고 이번에도 적법이었는데 음. 뭔가 무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번에는 좀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정진석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는 걱정이 음. 있긴 하지만 파면된 대통령 앞에서 과연 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리고 이런 거예요. 한덕수의 어떤 또 행태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에 대한 어떤 수사 그렇습니다. 협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우리가 아까 이제 강희구 부속실장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휴대폰을 열어보니까 깡통폰이었던 거잖아요. 바꾸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비어폰 서버 같은 경우에도 한 달인가요? 석 달에 한 번씩 이게 계속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는 되면서 거고, 기존의 네. 기록을 삭제하는데 이게 포렌식을 하면 다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현대 기술을 믿도록 그러니까요. 해보겠습니다. 근데 네.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제 수사 성과가 없을까봐 그것도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래도 어쨌든 오늘 대통령실하고 관저 예, 관저촌이라고 네, 나오네요. 관저촌. 네. 관저촌을 전체 공관촌 죄송합니다. 공관촌 예, 예. 공관촌 전체를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또 어떤 증거들이 근데 제가 추정컨대 공관촌을 이제 전반적으로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김용현 예, 아마도 CCTV 음. 예를 들면 뭐냐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된 피의자가 김성훈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윤석열도 입건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지시 상황이라든가 예를 들면 1차 첩병장 집행할 네. 때 다각적으로 뭐 도주 우려도 있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네. 부분들을 면밀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물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 대통령 관저뿐만이 아니고 공관청 전반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마도 이런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일환이다 조치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 별건 수사가 시작되는 걸로 봐야 되나요? 그러면 이걸로 재구속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제 또 내란수계 윤석열 그 법조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거 별건 수사가 아니라 결국은 이 내란 수사의 그렇죠. 한 범주 수사다라는 안에 있다.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예. 있고요. 통상 이 수사를 공격할 때 별건으로 뭘 한다 이런 식의 예, 이야기들을 예. 하던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또 이야기를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결국은 윤석열 민간인이 된 윤석열 씨에 대한 또 다른 혐의들이 켜켜이 쌓여서 그렇죠. 이게 빠르게 좀 재구속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도 전혀 자기 죄를 반성하지 않고 굉장히 궤변을 또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부를 규합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끝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그 메시지를 막기 위해서라도 좀 우리 공동체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지금 빠른 구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일단 직위원 재판부는 풀어줘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네. 건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별도의 그거는 어떻게 뭐 합혀서 재판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아마도 궁금하네요. 이제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별개라서, 아마도 그리고 예.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성훈 자체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공범관계 구성이 김성훈, 이광우랑 같이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피고인들하고 같이 재판을 받아서 내란치 재판에 병합되지는 않고 네. 아마도 별도의 재판이 열릴 것 같고 서부지법에서 그게 아마도 서부지법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윤석열이 이 문제를 구속을 하려면 아마도 김성훈이라는 영장도 다시 한번 쳐야 될 겁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이제 검찰이 이제 꺾은 다음에 네. 법원에 갔지만 조국적으로는 법원에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 문제를 재구속하기 위해서는 김성훈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도 다시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비아폰 서버에 대한 압색을 방해하는 행위들 같은 것들이 엄격하게 입증이 안 됐던 것이 예. 관저라든가 뭐 대통령실 상대로 제대로 된 수색이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런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물적 정보를 탄탄하게 가져가고 그럼 김성훈에 대한 영장 재청구 그리고 이어서는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을 합니다. 네. 그 어쨌든 지금 뭐 새로운 국면이 조금 더 숨통이 트이는 거 경찰이 움직여주니까 그것만으로도 어쨌든 뭐 샘물 그러니까요. 같은 느낌을 네. 받게 되네요. 그래도 이제 새로운 또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속보가 들어왔는데 박수영 의원이 김문수 캠프에 아까 합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가 필승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기본적으로 김문수를 옹립을 하는 것이 김문수를 위한 게 아니야. 가는 이지웨이기 때문에 홍준표하고 한동훈이 되면 단일화가 안 된다. 어렵다는 걸 동물적으로 알아서 김문수를 지지하는 듯한 외양을 취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김문수 네. 김문수 후보가 이거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김문수가 천인 외로우시겠네. 공로해야 될 참, 일이죠 지금 예? 보면은. 천인 공로할 그렇죠. 일이네. 네. 지금 이놈이 감히 지금 네. 지금 어디 와서 지금 이런 행태를 범하느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종합하면 엉망이네요. 엉망진창입니다. 네, 이렇게라도 권력을 탐하겠다.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가지고 하는 김문순 또 뭐며. 파면을 겪어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사과를 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사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국민이 음. 그렇게 느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통상은 탄핵되고 파면되고 어떤 큰 정적 이벤트가 있었을 때는 쇼라도 무릎 꿇고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그렇죠. 이제까지 여의도의 네. 문법이었고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이 했던 행동들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고요. 무슨 계엄을 여전히 옹호하는 듯한 발언, 탄핵이 틀렸다는 식의 이야기들을 제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책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 거기서부터 연원이 되는 것이죠. 잘 될 수 기본값이 없는데 뭘 더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이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건 정말 어렵다. 기대를 네, 하지 맞아요. 하는 것은 좀 요원한 일이다. 이제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도 그때도 새누리당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들이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다. 이제 박물관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저는 이제 그때는 그렇게 못했지만 이번에는 아마도 국민들의 손으로 이 정당이 저는 이 제대로 갈 수 있겠나 싶습니다. 이번 대선 이후에 아마 자기들끼리 또 싸움이 날 것이고 그렇게 될 텐데 어쨌든 5천만? 아까 한동훈 대표 한동훈이 얘기했던 정확히 워딩을 예. 불러드리면은 다시 네. 한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 한동훈 그 후보가 이런 입장을 그냥 동물적 감각으로 내진 않았을 것 같고 캠피어에서 면밀하게 이제 이미지 조사 같은 걸 해본 결과 그렇겠죠.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승기를 잡을 수 있다, 맞다. 윤심하고 선 긋자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 같고 정확하게 5천만 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예. 5천만 배. 아마도 한동훈은 5천만 명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 사람 수가 5천만이기 때문에 예. 윤심도 하나로 치고 예. 5천만 배 중요하다라는 예. 산술적 계산을 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어쨌든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D-48 앞으로 갈 길이 멀고 여러 가지 의혹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될 텐데요. 그 길에서 현장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